사연 하나, 슬픈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민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꼭 읽어달라고 하시면서 투자와 죽음의 경계선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평소에 대표님 방송을 자주 즐겨보는 28살 현물 주식 투자자입니다. 제목이 다소 격한 표현일 수도 있으나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적게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24살부터 같이 주식 투자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하고 불우한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 그런지 몰라도 돈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 투자만이 우리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운이 좋게도 이른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유지하며 투자를 공부하게 되고 제 친구는 전업 투자자로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성인이 되고 나서 시골 깡촌에서 벗어나 낯선 서울 땅을 처음으로 밟았을 때 돈이란 것에 대해 정말 무수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의미는 뒤로 한 채 도박으로서의 접근만 했던 저는 시간이 지나 이런 묻지마 투기에서 멀어져 주식 투자에서 엄청난 재미를 느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새벽 3, 4시까지 주식 투자 공부에만 쏟아부을 정도로 제 열정을 정말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좀 같이 볼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제 친구 역시 전업 투자자로서 외롭지만 계속해서 홀로 싸워나가며 개인 투자자로서 훌륭한 성적을 내면서 중간에는 증권사에 스카웃되어 트레이더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퇴사하여 다시 전업 투자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제 친구가 돌연 엊그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친구의 죽음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친구나 저는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하였기에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탓을 항상 멀리하고 싫어했지만 친구의 가족들은 항상 사고를 많이 쳐 어머니 아버지 각각 빚을 갚아주는 데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최근에는 주식시장도 너무 안 좋아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투자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한계를 느끼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제 친구는 11월 29일 3시 30분 장시간을 마감하고 모니터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인생이 있어 마지막 투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생계와 압박감에 못 이겨 전업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는 금이 가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부리다 그 욕망과 욕심이 그 희생을 떠나 보냈습니다. 결국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도박성 투기에 손을 대버렸던 것이죠. 어제 전 친구의 운구를 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장터에서 뼈가루가 되어 나오는 친구를 보며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돈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납골당해 친구를 옮기고 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너가 못 이뤘던 꿈을 내가 대신 이어받아 꼭 이루어주겠다고. 사실 저희 큰 꿈은 주식 투자자로서 경제적 자유가 되어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저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잠을 잘 때가 되면 그 공포감이 엄습하여 두려움이 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큰 사명감과 무게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만이 지금부터 나의 목표라는 것을요. 죽음과 투자, 그 경계선에서 느꼈을 친구의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돈과 투자에 대해서 참 허망하기만 합니다. 친구가 죽기 하루 전 바로 오늘 저녁 술 한잔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이젠 그의 소주잔에 술 한잔 따라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저는 이제 친구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내년 초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전업 투자자로서의 길을 걸어갈까 합니다. 남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때려치고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간다고 비난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제 선택이니까요. 제가 평소에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전 친구의 죽음을 통해 정말 수많은 돈을 줘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투자 철학이 학습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두 사람이 첫 출발점은 같았으나 끝은 다르리란 생각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친구의 의지를 이어받아 제가 이 쩐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둡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너무 슬픈 사연이죠. 정리하자면 같이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압박감이 생겨서 특히 이제 가족들이 계속 월 1,000만 원씩 돈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전업 투자자로서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가장 마인드를 금가게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와 압박감이 있는 경우 전업 투자자를 하는 것도 잘못돼요. 마인드에 금이 가면 정말 힘들어요. 투자는 더 안 되죠. 더 빠른 속도로 손실이 이뤄지죠.
최근에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아까 시장이 안 좋은 것이 외부 변수가 아니라 시장은 늘 한 번씩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 마이너스 20%가 날 수 있는데, 한 달에 마이너스 20%는 언제든 날 수 있는데, 특히 부담감이 클 때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끊을 수 없으니까, 끊으면 더 큰일 나니까, 끊으면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못 끊다가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그 욕망과 욕심 속에 이제 계속 오판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도박성 투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운만 따라라라고 하다가 잘못된 거죠. 저도 투자하다가 이제 친구를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죠. 그렇다고 이제 친구가 당장은 친구가 전업 투자자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투지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었으면 그 자리를 다시 가서 본인이 또 희생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전업 투자자는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업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친구의 모습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 친구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그걸 굳이 대기업 28의 나이에 전업 투자로 뛰어달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도 절대로 그 삶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삶을 보더라도 전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굳이 쩐의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으려면 마인드를 관리해야 되는데, 마인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기업가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날 응원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좀 게을렀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줄 수 있게 하느냐. 근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는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되게 힘듭니다. 저도 트레이딩 룸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게 뭐 길진 않지만 7년 정도 있으면서 멘탈이 한번 붕괴된 사람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잔인한 얘기지만 손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돈을 벌어서라도 극복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혼 직전이어서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손익이 망가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관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방에서 흘러 들어올 텐데 그걸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하는 게 정상이겠죠. 대부분 아무리 매매를 잘하던 사람도 정말 좋은 일임에도 집 한 채 사도 그 돈이 흘러나가는 그 어떤 멘탈 쇼크가 있거든요. 집 산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친구가 집 사면 부러워하잖아요. 집 사는 사람은 되게 후달려요. 며칠간 밥이 막 콧구멍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집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집 사는 것도, 차 사는 것도, 그죠? 다 좋은 일인데도 그런 것도 멘탈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릴 때 손익이 나빠지는 게 확실한 상황으로 가는 게 이미 잘못된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려움에, 그러니까 그 혹자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젊을 때 극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 넣으면 근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이만큼 있고 내가 그만큼 절박하면 근성이 발휘돼서 해결되겠지 하는데, 그거는 발품을 팔 수 있는 일들이 그래요. 발품을 팔 수 있는 일들은 절박할수록, 그래서 벽돌을 옮겨라 하면은 절박한 사람이 훨씬 많이 옮깁니다. 근데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절박한 사람은 창의적인 그림이 안 나와요. 멘탈 마인드가 좁아지거든요. 앞을 보는 관점이 좁아져요.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술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교는 익힐 수 있죠. 뭐 손재주 이런 건 익힐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예술은 못해요. 큰 그림을 그려요. 감성에서 나와야 되는 건 못해요. 근데 주식 투자도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도 되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탈이 아무리 세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위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주위에서 축하해주는 상황, 수없이 축하받은 상황. 그럼 저희 좀 자랑하자면, 저희 지금 여기 댓글에도 가끔 나타나시는 이병준님이라고 저희 팀원이 있잖아요. 이분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몇 년간 개인 투자를 하셔갖고 몇 억을 벌었어요. 근데 매년 번 거죠. 매년
매년 주식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고수익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주위에서 이 사람이 전업을 하겠다고 하면 칭찬해 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죠? 수십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억을 버는 그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전업을 하더라도 축하를 해줄 것이고, 그런 축하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전업을 시작하면은 괜찮다. 근데 벌어본 적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에너지, 와이프가 그 전업해서 되겠어? 나만 믿어 하면 다 되지. 절박성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특히 투자에서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투자 잘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자기 마인드 관리, 어떻게 하면, 뭐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느냐, 어떻게 나는 그 주위 환경을 세팅해 놓고 자기 마인드를 세팅해 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좀 맞아요. 조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본인 투자도 잠시 멈추셔야 된다. 복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는 지금 생각을 조금 진정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투자라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잘못돼봤자 돈 벌면 좋잖아,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하지만, 제 주위에도 투자 잘 못하는데 투자밖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느니 사업하다 실패하면은 똑같이 돈 잃어도 세상에 얻는 게 있잖아요. 내공이 생기잖아요. 투자 실패는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얻는 게 없어요.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